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6년이 밝고 1월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까지 같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W자산운용의 노현복 부대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좀 보고 싶은데 미국 시장에서는 MS가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익은 뭐 늘어나긴 하지만 투자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거 부담스러운데 약간 이 이유였던 것 같거든요. 그것부터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네,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MS랑 메타랑 이제 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오히려 MS는 많이 빠지고 메타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MS는 사실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애저라는 주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픈 AI라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있는데 그쪽 지분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이 자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AI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에 비해 수익화는 덜 되는 모습이어서 부담으로 작용이 돼서 그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근데 반면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마찬가지로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AI로 똑같이 캐펙스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되게 잘 나왔고 네. 이러한 부분이 또 이익률 개선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어서 같은 AI를 투자했지만 돈을 잘 번 메타는 오히려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내에서도 이제 성적표에 따라서 주가가 희비를 갈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투자와 관련돼서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도 맞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강한 걸 보면 이 투자가 도리어 장비라든지 반도체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쪽이 그 주요 서비스 업체들 중에서는 네. 희비가 갈리고 근데 그와 무관하게 캐펙스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 국내 업체들은 또 수혜를 많이 보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한테 너무 다행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1월이 거의 다 갔으니까요. 1월 한 달 증시 움직임을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보이십니까? 데이터를 좀 많이 보통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1월 달에 네. 저희 숫자를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실적 발표 앞두기 전에 저희가 먼저 캐펙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조언을 좀 캐펙스와 드리도록 관련된 네, 얘기 조금 더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 캐펙스가 저희가 이제 메타가 실적이 이제 잘 나왔고 메타도 이제 캐펙스를 큰 폭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보는 구조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 잘 하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수요를 봤을 때는 주요 유료 구독자 수들 수요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유료 구독자 수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사를 봤을 때 뭐 인터넷 사용자 수가 2000년도에 뭐 4억 명에서 현재 이제 60억 명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안드로이드 점유율이 높죠. 7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2억 명에서 현재 이제 50억 명으로 지금 사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이제 국내로 글로벌로 봤을 때는 이제 MS365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PPT 엑셀 쪽이고 이 건이 10년 전부터 유료로 이제 구독자 수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구독자 수가 8천만이었는데 현재 기업용 우리 유료만 해도 4억 2천억 명입니다. 4.2억 명입니다. 그래서 네. MS365가 지금 개인과 기업을 합쳐서 5.2억 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 GPT류로 대응을 해봤을 때 가령 구글의 제미나이랑 GPT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요 3사를 합산했을 때 유료 구독자 수가 현재 약 4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4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아직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숫자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침투율이 아직 영역이 많이 남아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각각의 영역, 즉 구글은 인터넷 쪽, 그리고 이제 메타 쪽은 이제 그런 주요 플랫폼 쪽,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본인의 MS365를 비롯한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 확대를 진행을 하고 이에 대한 캐펙스가 이제 국내 업체들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이게 좀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사실 이제 지금 피크아웃 우려도 물론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우려에 대한 가능성 이걸 두 개 다 같이 동시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요. 지금 이렇게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가령 TSMC처럼 TSMC는 2020년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영업이익률이 40%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0% 이상의 이익률을 꾸준히 유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죠. 시가총액도 2,500조에 지금 PER이 거의 2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지금 되게 실적이 좋아요. 근데 과거에 또 10년치 실적을 봐주시면은 나쁠 때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25%였습니다. 그 좋을 때는 뭐 50%, 최근에는 58%까지 기록을 했죠. 이 이익률의 편차가 워낙 크다 보니 지금도 이제 PER이 이제 뭐 7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100조 이상의 이익 랩을 꾸준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모이면 멀티플이 사실 추가적으로 확대될 룸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우리 서버용 우리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네. 실적이 안 좋아졌을 때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요 지표들, 가령 뭐 빅테크의 캐펙스랑 주요 단가 추이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보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시장에 있었던 공방이기도 하고 주장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주요 회사들이 이전에 이제 이른바 PER로 가치 밸류를 못 받고 PBR로 받았던 걸 이제 바꿔야 된다는 것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익이 워낙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이거 장기 성장 전망이 안 나오니 PER 대비로 보면 안 돼라고 했던 게 네. 이제는 좀 나오는 것 같아. 좀 고정적인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게요. 가령 TSMC는 이제 네. 주문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익이 되게 안정적이고 매출도 이제 안정적인데요. 네.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이렇게 HBM 같은 경우에는 벌써 올해 물량이 다 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문 생산의 성격이 조금씩 더 반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8% 영업이익률 나왔으니까요. 물건 팔아서 절반 이상 이익으로 남긴다는 얘기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지되는 게 관건인데 유지될 것 같다. 그런 모습이 좀 보인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른바 우리가 시장에서 주고 있는 이 멀티플을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그 외국계 증권사들이 그렇게들 주가 목표가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크게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1월 달에 이제 시장 동향 제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습니까?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도 네. 우리가 시장이 많이 올랐죠. 코스피도 75%가 올랐고요. 코스닥도 이제 36% 올랐는데 1월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23%, 코스닥이 25%. 근데 또 중요한 건 오랜만에 코스닥이 코스피에 또 수익률을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큰 변화의 또 하나이고요. 이거를 작년도 우리가 주가가 결국 오른 거는 기업의 이익도 좋았고 상법 개정에 따른 코스피 디스카운트 해소였었는데요. 일단 이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코스피의 연도별 영업이익이 지금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40조였던 게 지금 작년도에 300조, 그리고 현재는 486조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어닝의 즉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의 변화도 최근 한 달 동안 드라마틱했습니다. 네. 코스피 합산 영업이익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427조였는데요. 현재 486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과 한 달 만에 코스피의 합산 영업이익이 14%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이러한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변화에서 많이 비롯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실적이 뭐 작년 연말만 해도 올해 예상치가 각각 뭐 90조, 80조였었는데요. 지금 현재 120조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100조 이상으로 올라온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에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피 이렇게 많이 오른 거 가지고 근거 없는 상승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 보면 근거 있는 상승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익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결국엔 시장의 기대치라든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 코스피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코스닥은 이제 올해 들어서 너무 키 차이가 많이 나니까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올해 1월 상승률만 보면 코스피보다 지금 코스닥이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기업별 그다음에 섹터별 온도차가 좀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월 달에 섹터별로 살피면 어떻습니까? 네, 1월 달에 섹터별로도요. 이제 코스피 이상 상승한 섹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상승 섹터의 주요 섹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업 실적에 성장하는 기대되는 기업들인데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방산, 증권 요새 거래대금 많죠. 그리고 뭐 의료기기, 미용기기 같은 섹터들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로봇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과 로봇주들이 또 좋았었고요. 네. 또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기업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우리 ETF 열풍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이 우리 코스닥 150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들이고요. 우선 반도체 섹터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반도체에서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도 올해 뭐 30% 이상씩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캐펙스 투자도 증가를 하고 또 ASML에서도 좋은 장비 회사인데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줘서 반도체 장비 회사가 오히려 더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장비 회사는 많이 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올해 실적이 많이 올랐어요. 1월 달에 현대차가 무려 78%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글로비스, 오토에바 이런 기업들 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아틀라스란 로봇의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이번 CES 2026 1월 초에 진행했죠. 그때 이제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존에 보였던 우수한 하드웨어 스펙이랑 그리고 이제 약간 부족할 수 있을 거라고 우려가 됐던 우리 소프트웨어를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을 해가지고 좀 소프트웨어 보완이 좀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진행이 됐고요. 뭐 향후에도 뭐 저희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 또는 로봇이 실제로 그 공장에 깔리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은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권업도 유의미했습니다. 증권 지금 거래 대금이 불과 한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키움증권이나 또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기업들도 올해 주가 수익률이 유의미했습니다. 되게 높았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도 오랜만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좀 갈렸던 게 아무래도 뭐 삼성 SDI처럼 전고체 관련된 기대감이 있는 대형주가 오르고 그리고 아니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뭐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네. 이제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또 이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전지도 오랜만에 코스닥 150 또는 전고체 관련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미용기기도 마지막으로 짚어보면은 작년 4분기에 이제 많이 이쪽이 고생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올해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파마리서치, 휴젤, 뭐 클래시스 같은 대표적인 미용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도 원래 실적은 뭐 워낙 견조합니다. 올해도 실적 성장률 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마침 최근에 이제 중국인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계시죠. 이번에 춘절 때도 이제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또 마침 이러한 기업들이 다 코스닥 150에 해당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상승을 해서 이런 주요 섹터들 골고루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150을 언급해 주시는 거는 시장의 자금이 이제 ETF 통해서 15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실적도 탄탄하고 주가는 이만큼 올랐지만 수급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섹터별로 봤으니까요. 1월 달에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실적 발표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네. 좀 해보죠. 네네. 이번에 좀 1월 달에 마침 또 지난주에, 네. 이번 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또 빅테크 기업들 실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도체 기업들 실적을 많이 발표를 해서 네. 이제 그걸 좀 한번 언급을 하고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공통적으로 실적의 컨센서스가 다 상향을 했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가격이 상반기의 상승에 이어서 하반기에서 이런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실적이 이제 4분기에 저희 영업이익이 19조 로 지금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숫자뿐만 아니라 향후의 가이던스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실적 발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시면 내용은 골고루 다 좋았었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수익 제품 HBM4가 지금 계속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D램뿐만 아니라 레거시 쪽 그리고 낸드 쪽 이 ESSD라는 우리 서버용 이제 고수익 제품도 이제 이익 추정치가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58%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좋았는데 또 주주환원이라는 퀄리티도 좋았어요. 이제 12조 이제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을 진행을 해서 네. 이러한 실적과 이제 자사주 소각이 같이 동반이 됐었고요. 또 이제 향후 가이던스도 같이 봐주시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죠. 2026년도에도 이제 역시 높은 AI의 수요를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서 발표했던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지난달에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HBM 완판을 처음으로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톤으로 SK 하이닉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직후에도 이러한 실적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가이던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추정치가 일제히 상향을 해가지고 아마 오늘 레포트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컨센서스가 뭐 100조, 105조인데
있는데 지금 뭐 120조에서 많게는 140조 이상까지 지금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사실 실적 발표는 미리 했지만 이번에 어저께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용도 정리를 해보면요. 네. 우리 DS 즉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 14.6조로 역대 최대치를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비슷해요. D램 쪽 특히 여기는 HBM이 이제 아직 초기다 보니까 판매가 크게 증가한 부분이 기여를 많이 했고요. 물론 레거시 낸드도 좋았고 주주 환원도 이번에 추가 배당도 진행을 하면서 작년도에 총 이제 11조 정도의 배당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향후 가이던스도 같이 봐주시면은 SK 하이닉스랑 겹치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HBM4 이제 신규 양산 준비가 잘 돼서 아마 1분기부터는 첫 출하 양산화 예상을 하고 있고 AI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 계속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생성 능력도 캐파가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 와중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도 워낙 이제 물량이 많이 부족하니 시설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국내 반도체 장비랑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 TSMC 실적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 TSMC가 이제 1월 중순에 실적 발표를 했죠. 여기도 이제 영업이익 24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유사한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요. 그래서 가이던스 상단을 초과했고 이익률도 되게 높았고요. 올해의 가이던스도 지금 AI의 성장의 원년으로 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AI 수요가 높다는 게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올해 역대 최대의 설비 투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좋았었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결국 이 주요 업체들의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전방 AI 수요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이던스를 다 같이 상향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또 확대를 해서 올해에도 이제 이러한 좋은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궁금해서 지금 현재의 국내 기업들이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 그럼 글로벌 빅테크 대비해서 영업이익의 레벨이 얼마인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령 뭐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큰 빅테크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들 영업이익이 뭐 연간 200조 이상인 기업들이고요. 또 이제 100조 이상 기업들이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현재의 컨센서스만으로도 벌써 이 빅테크랑 이제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지금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같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어깨를 견줄 만한 좀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좀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으로 저희가 순위를 뽑았는데 네, 맞습니다. 뒤에 PER 퍼 보시면 네네.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이 정도 내면 네. 그래도 우리가 좀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코스닥 시장 얘기로 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정부에서 이제 그 활성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불을 뿜고 있죠. 특히 뭐 레버리지부터 시작해서 ETF 투자가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책 효과냐 아니면 실제로 코스닥의 저평가가 해소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좀 대기했던 수요도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발점은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코스닥 3천에 대한 정책 제안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과 6거래일 만에 코스닥 지수가 22% 올랐고요. 이제 코스닥 150 지수는 35%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요 발표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1월 20일 날 발표했던 우리 그 여당 특위에서 코스닥 3천 비전 선포에 대한 정책을 제안을 했고요. 내용이 좋았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자본시장 체질 개선안을 제안을 하면서 코스닥 활성화를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하면서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 조달도 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진행하고 있고 또 연기금에서 이제 사실 코스닥 비중이 되게 낮죠.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유인하는 그런 부분과 뭐 국민성장펀드 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번 주에도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이번 주 수요일 그저께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대한 방안이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핵심 내용은 뭐 거래 시간 확대하면서 이제 시간의 접근성, 투자자들의 접근성, 특히 외국인들의 접근성 확대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실 기업 퇴출하면서 이게 또 올랐을 때 아무래도 좀 건전성도 확보해야 되니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코스닥 벤처 기업들의 세제 혜택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진화에 대한 초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어제입니다. 어저께는 2026년 올해 기금 자산 운용의 기본 방향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핵심 내용은 결국 이제 연기금 이쪽에 이제 규모가 1,400조로 굉장히 많은데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 대한 투자도 이제 유도를 하면서 이러한 코스닥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코스닥 부양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특히 최근에 이제 코스닥 150 ETF랑 레버리지 쪽에 많이 쏠린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더 상승하고 강해지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중요하려면요. 네. 지금 사실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이 얼마나 또 지속 가능하냐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점검할 게 몇 가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일단 거래대금을 좀 가볍게 좀 살펴보면은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의미 있게 증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1거래 대금이 이제 50조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의 거래대금도 보시다시피 크게 상승을 해서 전월 대비 5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론 반도체를 비롯해서 주요 대형 섹터들의 호재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이고요.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거는 이제 코스닥인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의 주간 거래 대금도 같이 봐주시면은 지금 최근 한 달 만에 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대신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저희가 점검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사실 코스피는 워낙 아직 싸니까 뭐 나중 초기에 5천 스피를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워낙 가능하네라는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코스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 양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코스피가 지금도 이제 10.8배로 되게 싸고요. 코스닥이 시총이 600조여서 이제 55배로 비싸 보이는데 사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코스닥에는 바이오랑 로봇과 같은 비중이 꽤 많습니다. 40%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은 사실 실적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니까 제외하고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실적이 정상은 아니니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보면은 사실 코스닥의 실제 성장률도 그리고 코스닥의 실제 성장률도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올해 코스피도 50% 성장하고 코스닥도 실적 성장 50%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부분을 다 제외했을 때는 코스닥도 여전히 실적적으로도 좀 매력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리드리면 정책적으로 계속 진행이 잘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실적적으로도 우수한 모습이 잘 보여주면은 앞으로 좀 코스닥도 기대될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W자산운용 노현복 부대표와 오늘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